구급협회입니다. 오늘 국제구명구급협회 손상철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아들, 유아들 이럴 때는 이 CPR을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출산율이 낮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데요. 이 아이들 자라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렇죠. 예,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 의무감을 다하기 위해서 늦둥이까지 나서 셋을 만들었는데요. 한 집안에 애들 셋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지 그 운동을 해야지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우리 인구 절벽에서 우리가 좀 그럼 나도 어디 가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그것은 났네. 뭐야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형수님한테 아주 따를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런 귀한 생명은 귀한데요. 이 어렸을 때 보통 우리가 응급처치에서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돌까지를 영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까지? 그럼 돌이면 1년. 돌 지나고 8세까지를 우리가 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8세.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인을 기준으로 해만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데 뭐 8세가 안 됐더라도 체중이 25kg를 초과했다. 그러면 성인과 동일한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요? 기준이 그렇게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영아입니다. 영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 표현이나 이런 걸 못하고 또 신체 일부가 굉장히 이제 생성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약하죠. 함부로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행동이나 호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의식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식 확인은 영아의 경우는 발바닥을 자극을 줍니다. 아까 우리 소아와 성인은 어깨를 두들기는데 이 아이들은 어깨를 두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바닥을 자극을 주면서 아가야 괜찮니? 이러고 아가의 이 머리부터 몸 전체를 한번 쫙 훑어봅니다.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있나 없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구조 요청해야 되겠죠? 자, 도와주세요. 119에 연락하시고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이건 동일합니다. 영화나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이 아이의 이마를 기도를 살짝 유지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우선 흉부 압박을 들어갑니다. 흉부 압박을 들어가는데 이 손가락, 세 손가락을 기준해서 머리 쪽에 있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유두 라인을 찾습니다. 유두 라인을 쭉 찾아가지고 정 아이의 중앙부에 딱 오게 되면은 손을 딱 들고 여기서 흉부 압박을 하게 됩니다. 3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까 성인과 똑같습니다. 성인과 똑같이 처음에 포지션,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빠르기. 그래서 포지션은 지금처럼 머리 쪽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유두 라인을 딱 잡고 와서 정 가운데 가슴에 딱 오면은 거기가 위치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들은 이 공간이 작기 때문에 명치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명치의 압력이 가해지면 검상돌기가 골절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깊이는 보통 영아는 4cm를 누르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체형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영아하고 소아는 이 가슴 높이에 4분의 1 정도가 내려가게 눌러주면 거의 무리한 압력이 가지 않습니다. 4분의 1. 그 다음에 빠르기는 성인, 소아, 영아 동일하게 1분의 100에서 120회 정도. 그건 똑같고요. 그럼 손가락은 두 개만 가지고 하는? 아까는 그 손바닥을 갖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막 압력을 주면 굉장히 무리한 압력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데 만약에 뭐 손이 작고 좀 약하다 그러면은 손가락을 세 손가락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좀 해주면 되는데 압력은 제대로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둘, 셋. 이 영아는 특히 주의할 게 너무 과도하게 기도 유지를 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유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인형 자체는 거기에 맞춰줘서 과도하게 주면은 들어가질 않아요. 또 고개가 숙여져도 안 나오죠. 적당하게 했을 때 둘, 셋, 넷. 여기는 왜 지금 이걸 잡고 해야 기도를 되나요? 살짝 이건 누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살짝 유지해줍니다. 제껴서 약간 그러면 제껴서. 기도가 이렇게 개방이 되면서 유지되면서 공기의 어떤 이 폐를 어차피 가슴을 누르면은 폐도 수축과 이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용이하게 아이한테 주문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30번을 하는데 이 30회는 약 시간으로 따지면 18초 정도에 30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2회를 해줍니다. 인공호흡 2회를 해주는데 영아는 얼굴이 작기 때문에 이 구조자가 구조자 입으로 코와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다 막아서 볼 안에 있는 공기만 불어넣습니다. 코까지 그냥 입안으로 넣어서. 마우스 투 마우스의 노우즈 기법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것도 이 아이들의 기도가 예전의 인형들은 좀 많이 이렇게 돼야지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새롭게 나온 가이드라인 때문에 지금 많이 이렇게 하면 아예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차감하면 되고요. 그럼 역시 영아에 대한 CPR도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인 호흡을 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CPR을 하는데 아이 얼굴을 보면 갑자기 아이가 기침을 하거나 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호흡하기는 기도를 살짝 유지하고 숨소리 들어봅니다. 숨소리. 또 배에 손을 얹어봐도 되겠죠. 그리고 맥박이 뛰나 안 뛰나는 우리 소아와 성인은 경동맥에서 찾는데 이 아이들은 여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손끝을 가지고 상완동맥에서 찾습니다. 네. 그럼 호흡과 맥박이 있다? 자,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황에서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옆으로 돌려서 누워줍니다. 옆으로. 왜 그러냐면 똑바로 두게 되면 어떻죠? 혀가 말리니까. 또 지금 여기 압력을 줬기 때문에 구토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폐로 간다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으로 돌려서 자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해줍니다. 인형이라 그런데 돌려주면은 혀가 말려 들어가거나 혹시 구토물이 나와도 옆으로 흘러나오겠죠. 이렇게 앉아있는. 특히 이제 심폐소생술은 그런데 이 영아들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손에 닿는 것은 뭐든지 입에 넣죠. 입에 넣어가지고 기도 폐쇄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동전을 이렇게 입에 넣고 장난하다가 꿀꺽 넘어가서 목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일본에 우리 곤약 제리 같은 그 사이즈의 제리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마가 마트 가니까 아이가 쫓아가서 엄마가 사줘 하니까 사줬는데 그걸 제리는 침이 닿으면 매끈매끈해지거든요. 입에 넣는데 꾹 넘어가서 목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이리뽕은 몰라요. 하이리뽕을. 그걸 옆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수명의 아이들이 죽고 뉴스에 다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사이즈의 젤리를 지금은 판매를 못하게 했죠. 하거나 아니면 작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도 폐쇄가 되면 아이들이 우선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하거나 호흡곤란이 와요. 그리고 그냥 막 울어요. 동전 같은 게 목에 걸리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막 울어요. 또는 얼굴이 빨개졌다가 나중에 청색증이 온다 그러겠죠. 그런 증상이 영아한테 나타나죠. 뭔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좀 호흡 곤란의 현상이 딱 보인다. 그럼 역시 보는 거예요. 뭐가 어디가 저기 안 가. 봐가지고 입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미 목에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폐쇄가 됐으니까 호흡이 안 되죠. 그럼 나중에 심장이 정지하게 돼요. 심장이 정지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뇌사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는 어디 배를 압박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받쳐서 들고 이 손에 이렇게 걸어서 아이의 등을 두드려줍니다. 배부고타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높게 들면 안 되겠죠. 실제로 높게 들면 안 되는데 카메라상 자 어느 부위를 쳐주느냐, 이 어깨 뼈 사이 이 중앙부를 두드립니다. 손꿈치로 치는데 이때 입이 이렇게 기도 유지가 살짝 된 상태죠. 기도 유지가 돼서 입 쪽이 몸에 이 등 쪽보다 좀 아래로 숙여지게 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손을 잡습니다. 영아는 고개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그리고 팔 딱 놓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리를 양쪽에 끼워줍니다. 그래야지 혹시라도 아이가 미끄러지면은 이렇게 놓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딱 걸면은
얼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 상태에서 보고 여기 있으면 꺼내는데 안 보여요. 그럼 이번엔 흉부 압박 5번을 합니다. 아까랑 똑같이 심장 위치를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럴 때 누를 때는 CPR 할 때하고 틀리게 1초에 한 번꼴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나왔어요. 다시 기도를 유지하고 천천히 5번. 1초에 한 번꼴로요. 다시 이렇게 해서 들어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돌려서 딱 보니까 나왔어요. 아, 나왔네요. 이렇게 이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아이가 뭐가 걸리면 이랬었어요. 꼴깐 들어가죠. 잘 나오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척추의 문제가. 척추장애나 정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절대 안전하자고 하는 거니까 위험한 그런 동작들은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영아, 소화기까지 이 안전을 주위에 우리 부모들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아들이 엎드려서 너무 푹신푹신한 걸 해주니까 엎드려서 자다가 호흡이 막혀가지고 사망하는 기식하는 경우. 특히 영아하고 소아 쪽은 심장의 문제보다도 이 호흡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호흡 정지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심장에 문제가 오고 뇌사로 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섬세하게 보살펴주고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아유, 이제 얘는 이제 튼튼하게 자라겠네요. 그 모든 부모가 사실 이거를 알아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귀중한 그 어린이들이 지금 모자르는 이때 귀중하게 키우려면은,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반드시 이게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그 어른들도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연로하신 분들 뭐 떡 같은 거나 그런 거 먹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죠. 1년에 지금도 특히 할머님들이 떡을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은 떡 좋아하시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손자 손녀들이 떡 사다 드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드릴 때는 반드시 가위로 잘게 잘라서 혹시라도 이게 먹는 과정에서 목으로 딱 넘어갔을 때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퇴화되잖아요. 그럼 근육의 힘도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자신 있게 한 입 깨물었는데 이게 뭐 살에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목에 딱 걸려버리면은 젊었을 때는 그럼 이게 내려가요. 그게 안 돼요. 딱 걸려서 요즘에도 1년에 몇 명씩 이 기도 폐쇄로 떡 먹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유의해야 되는 거죠. 꿀을 찍어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건 꿀을 찍어 먹던 참기름을 말라 먹던 이 크기 자체가 기도를 크기가. 막을 수 있는 위험한 사이즈는 아예 피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특히 어르신들은 마음은 20대, 30대인데 몸의 기능은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배워 먹을 때는 그냥 맛있는 걸 주니까 딱 하고 배워 먹는데 이게 넘어가면서 걸려요. 걸리면은 누가 하임리법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면은 굉장히 위기에 빠지죠. 아주 중요한 거를 많이 했는데 그 어린이가 해도 우선적으로 할 게 이상이 있을 때 119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항상 중요한 게 어린이 이상 증상이 있어요. 특히 의식이 없거나 뭔가 목에 심하게 걸린 것 같다. 사실 이비인후과나 구급차가 오면 그 안에 장비들로 금방 해결될 수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역시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이 정지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한테 우리한테 주어진 골든타임은 4분뿐이 없습니다. 4분 이내 응급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급속도로 빨리 뇌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빨리 신고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죠. 소생률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빨리 119에 신고하라. 빨리 CPR을 실시하라. 빨리 우리 저기 있는 심장 충격기라고 그러죠. 자동 재세동기로 재세동을 하라. 이 세 가지가 빠르면 빠를수록 소생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미리 예방하는 게 우선 좋습니다. 성인 같으면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소에 뭐 적절한 운동, 섭생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피를 좀 탁하게 하고 혈관을 막히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좀 이렇게 점점 줄이면서 자기 건강을 자기가 유지하면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죠. 또 아이들 영아 같으면은 영아 소아는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집안의 위험한 환경들, 아이들이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내지는 플러그가 이 뭐 젓가락으로 뭐 콘센트를 쑤셔가지고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어른들이 예방을 시켜줘야 돼요. 아이들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아유,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와 또 어른 다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빠.